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퇴사를 하고 미국 간호사로 진로를 바꿔야겠다라고 정한 이후에 F1 비자를 학생 비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시행착오들 이런 거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작년에 이맘때쯤에 했고요.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직업을 찾아보다가 간호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인 것 같아서 그 직업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나와서도 선수 과목을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원하는 과정이 ABSN이라고 Accelerated, 즉 빠르게 BSN, 간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코스예요. 이게 짧으면 1년이고 길면 1년 반 정도인데 학비가 엄청 비싼 대신에 그 간호학사학위를 엄청 빠르고 집약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학비가 이제 비싼 거죠. 사립학교에서 보통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 공립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경쟁률이 되게 빡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선수 과목량이 좀 적고, 또 생활비가 싼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골드파브 컬리지라는 데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합격을 하고, 거기서 이제 I-20를 진행을 하던 중에, 커뮤니티 칼리지로 갑자기 전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숙모가 올랜도에서 지금 간호사를 하고 계신데 그냥 거기서 하지 말고 숙모 있는 학교로 와서 CC 과정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으로 2년 동안 해라. 그게 훨씬 학비도 싸고 너가 ABSN을 한다고 해서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하는 게 개런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최대한 빠르게 학위를 따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 학비가 사실은 되게 비싸요. 그리고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서 그런 걸 다 감안해 봤을 때 한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학생 비자는 거기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뭐 생활비나 이런 것까지 다 충당을 하면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1억이 드는 거죠. 최소 1억. 돈을 보내려고 하니까 진짜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내가 만약에 이걸 시작했다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에서부터 또 그 코스가 되게 빡빡하다 보니까 제가 시험 패스를 못하면 페일하게 되고 그럼 또 다시 수업을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그 수업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6달에 12월 10일에 영사관에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짜란! 자랑은 아니지만서도 정말 화가 납니다. This is to inform you that you have been found eligible. 이 말로만 듣던 이 gray letter. 이거 뭐 보여주는 게 뭐 그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받고 엄청 멘붕이 와요. 저는 이제 대사관의 면접을 보는 날이 곧 그냥 비행기 끊는 날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비행기 끊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거를 덜컥 받으니까 멘붕이 온 거죠. 인터뷰를 볼 때 남자 대사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줄을 서고 있으면은 앞에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랑은 케이스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학생 비자를 받는 케이스들이 석사 과정을 가는데 풀 펀딩을 받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교환학생으로 뭐 잠깐 갔다 온다든지 하는 뭐 그런 식의 인터뷰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되게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는 와중에 저는 되게 케이스가 다르니까 사실 엄청 쫄았어요. 그리고 뭔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알기로도 20대 후반에 싱글인 여성 그리고 이미 학사학위가 있는 여성이 갑자기 커뮤니티로 칼리지로 간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공부를 하러 가는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민의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굳이 공부도 다 맞춰놓고 직장생활도 다 했던 애가 굳이 커뮤니티 칼리지로 가서 공부를 하느냐. 만약에 너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나마 좀 이름 있는 대학에 정말 좋은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에 가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분이 이전에 인터뷰 때 인상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분한테 되면 그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딱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서 미국인이면 누구나 그 이름을 아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 회사에서 언론 홍보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잉글리시 티처로 프리랜서로 하고 있고 갑자기 왜 널싱을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예상을 한 질문이었어가지고 나름대로 답변을 했어요. 저는 뭐 선수 과목도 많이 들었고 또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좀 장기적이고 제 분야를
제 전문적인 분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고 싶었다 라면서 제 취지를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막 계속 뭘 적더니만은 미국에 가족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예스라고 체크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 거짓말을 원래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뭔가 그 올랜도에 왜 굳이 가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올랜도에 숙모 삼촌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미국 학교를 한 3개월 정도 다녔었어요. 그때도 F1 비자를 받고. 그래서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뭔가 그때도 이제 숙모 삼촌 집에 있는 거였고 지금도 숙모 삼촌 집에 있는 그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야 올랜도를 가는 게 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예스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학원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삼촌이 살고 있다.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갑자기 막 폭풍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드르르 막 이래. 그러더니 아 미안하지만 이거를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비자를 이걸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급해져가지고 유학원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했는데 유학원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되게 쉽지 않은 케이스래요. 누가 들어도 갑자기 간호사 공부를 하러 가는 게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이건 처음부터 스토리텔링을 다시 짜야 된다라면서 100만 원을 줘도 저한테 개런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좀 그렇잖아요. 100만 원을 줘도 합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까다로워서 제가 100만 원은 받아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이게 장기적으로 미국을 간다는 거는 미국에서 살고 싶어서 가는 건데 이렇게 비자 받는 것부터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버리면은 나중에 막 취직하고 계속 그 불안정한 신분으로 미국에 있어야 될 텐데 그때 그 불안함은 어떻게 할까? 제가 또 N이거든요. 상상력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것까지도 막 먼 미래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플랜 B로 두고 있었던 호주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기차에서 바로 호주 유학원에 컨택을 해서 제가 필요한 서류와 지금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리스트를 다 받게 됩니다.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2026년, 지금 2026년이니까 2026년 7월이나 8월 입학하는 학교들이 아직도 받고 있는 학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학교 3개를, 한 3, 4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학비가 그나마 좀 저렴하고 또 그나마 좀 도시인 곳을 추려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골드코스트에 있는 SCU라는 학교가 있어요. 서던 크로스 유니버시티라고 골드코스트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학비도 싸고 또 골드코스트라는 곳이 그 영주권 가산점도 받을 수 있으면서 꽤 도시고 브리즈번이랑도 가깝고 그래서 좀 그 대학을 바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1일에 비자를 떨어졌는데 12월 13일인가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학교로 가려고 선스 과목을 한 8개 정도 들으면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한 거의 1,000만 원 썼단 말이죠. 그거를 다 날리고서라도 호주를 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비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병원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해서 파트타임으로 또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급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졸업을 했을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산점 점수가 많이 부여돼요. 그래서 호주 학교를 가는 게 되게 영주권을 받는데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제가 퇴사를 하고 한 달 동안 시드니에 살았는데 시드니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몫했습니다. 유학원 통해서 서류를 접수를 하니까 뭐 비용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제가 한 유학원이 아이월드 유학이라고 진짜 최고예요. 소통도 엄청 빨리빨리 되시고 제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거를 잘 상담을 해주세요. 일주일 뒤쯤에 컨디셔널 오퍼가 나왔어요. 영어 점수를 맞추면은 너한테 이제 풀 오퍼를 주겠다라는 그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바로 PTE라는 시험 때문입니다. IELTS랑 PTE랑 토플 요 3개를 받아요. 영어 점수로. 전 토플 점수가 있긴 한데 그 호주 대학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구하는 영어 점수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토플 점수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2주 동안 거의 뭐 하루에 한 6시간, 많으면 한 8시간씩 공부해 가면서 그 시험을 쳤습니다. PTE 후기는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PTE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간호사를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의 시행착오를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이렇게 케이스가 다 다르시겠지만은 많이 소통하고 좀 정보 교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화이팅!